오늘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한 지 2달이 됐습니다. 주요 인사를 통한 정책 실행이 첫 번째 임기 때와는 확연히 다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소유한 사람도 정확한 이유와 근거 없이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ICE에 의해 구금되고 추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달걀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서 달걀을 더 많이 수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파코이마 지역에서 폭죽 폭발 사고로 주택이 붕괴되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LA 상공회의소의 갈라 어워드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50년 역사의 LA 코리아타운 라이온스 클럽도 오늘 행사를 개최하며 커뮤니티 위상을 높이고 결집을 다졌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한 지 2달이 됐습니다. 첫 번째 임기 때와 비교해 가장 뚜렷하게 달라진 점이 주요 인사를 통해 정책 실행에서 확연히 다른 속도전을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가장 부각된 인물은 단연 정부 효율부의 수장 일론 머스크입니다. 정부기관의 효율화를 내걸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국제개발처 해체를 시작으로 국세청과 농무부, 보건복지부 등의 2,000명에서 7,000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을 해고 조치했습니다. 이후 법원의 제동으로 일부 복직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상당수를 휴직 처리하며 인적 자원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I'm just here trying to make government more efficient, eliminate waste and fraud. So far we're making good progress, actually. 린다 맥마헌 신임 연방교육부 장관의 목표는 셀프 해고입니다. 교육부를 해체하고 교육 정책을 각 주정부로 이관하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레슬링 단체 WWE의 회장 빈스 맥마헌의 배우자이자 과거 WWE를 실제 운영했던 경력 때문에 정책을 마치 쇼로 생각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That if there is a movement to abolish the Department of Education, it has to go through the United States Congress. Yes, it is set up by the United States Congress, and we work with Congress. It clearly cannot be shut down without it. 또 다른 여성 장관인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거침없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닮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지사 시절 팬데믹에도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의무화하지 않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며 소송에도 나섰습니다. 한때 부통령 후보로도 거론됐지만 반려견을 사살했다는 자서전 내용이 공개되면서 후보에서 밀려났습니다. 장관 취임 직후에는 저 성과를 이유로 이민세관 단속국장을 전격 경질했고 오늘은 플로리다주에서 4만 5천 파운드의 불법 마약 압수 성과를 직접 발표하며 불체자 단속, 마약 카르텔 척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This action is a testimony to President Trump's commitment to delivering for the American people, and he has unwavering dedication to our military strength, to our border security. 그 밖에 외교 국방 강경 노선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관세와 감세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트럼프 마가의 지지자이자 에너지 환경 규제 철폐에 나선 리 젤딘 환경보호청장 등이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이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사는 이제 시작이라는 전망입니다. 8년 전과 달리 공화당을 완전히 장악한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개편 개혁안인 프로젝트 2025를 통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구현할 인물들을 선별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규모 인력 감축과 구조 개편은 결국 트럼프 인사들을 배치하기 위한 사전 정치 작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연방교육부 해체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교육부를 폐쇄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며 교육부를 가능한 빨리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 해체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때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이 학교 책상에 앉아 대통령처럼 행정명령서를 펼쳐 보여주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연방학자금, 장애학생 특수교육 지원 등 교육부의 주요 기능은 없애지 않겠다고 했고 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다른 기관과 부처에 재분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해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안으로 이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교육부가 미 교육에 도움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45년 동안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교육에 지출해왔고 학생 1인당 지출도 훨씬 더 많지만 미국은 거의 최하위권에 속한다며 엄청난 실패에도 교육부의 예산은 매우 짧은 기간 600%나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에게 너무 오래 머물지 않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당신을 위해 다른 일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를 완전히 해체하려면 연방의회의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부 업무 기능 대폭 축소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ICE가 미 영주권을 소유한 사람도 정확한 이유와 근거 없이 구금하고 추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NBC 방송은 글래디스와 넬슨 곤잘레스로 알려진 이 부부가 전과도 없고 미국에서 평범한 이민자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방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ICE 측도 이들이 범죄 기록이 없다고 밝히고 다만 이민법을 위반해 추방이 결정됐다고만 밝혔습니다. 뉴욕 데일리 뉴스가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보스턴에서는 지난 7일 영주권자인 독일계 남성이 로건 공항에서 검거돼 강력한 취조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파비안 슈미트가 룩셈부르크에서 오던 길이었는데 ICE에 의해 수시간 동안 옷이 벗겨지고 차가운 물을 뒤집어 썼으며 ICE는 그에게 영주권 포기를 종용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CE는 아직 그를 체포한 이유와 취조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했던 컬럼비아대 대학원생이자 영주권자인 마흐무드 칼릴이 학교 인근 아파트에서 체포돼 구금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영주권 취소와 함께 곧 추방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직 비자 H-1B 소지자인 브라운대 교수도 추방됐습니다. 레바논 국적인 라시아 알라위는 신장 이식 분야 전문가로 J-1 비자로 미국에서 의사 펠로십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습니다. 당국은 영주권자라 해도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법적인 이유가 있을 때 언제라도 영주권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미국 체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거주가 6개월 초과할 경우 재입국 시 당국의 신문이 있을 수 있으며 1년 이상 해외 체류의 경우 영주권은 박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영주권자에 대한 단속 행위가 체류 기간 문제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영주권이나 체류 신분 박탈 과정에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런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전문가들은 비자 소지자나 영주권 수속 중인 경우 당분간 미국의 출입국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프랑스 과학자가 휴대전화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이유로 미국 입국이 거부돼 추방당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밥티스트 프랑스 고등교육 연구부 장관이 AFP 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휴스턴에서 열린 달과 행성과학학회에 참석하려 한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후 추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밥티스트 장관은 연구원의 휴대전화에 트럼프 행정부와 연구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한 동료들과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미 당국에서 입국 거부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입국 거부가 지난 9일 있었다고 전하며 미 당국이 프랑스 연구원을 징후적이고 음모적 메시지를 소지했다는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밥티스트 장관은 프랑스 연구자가 입국을 거부당한 날
연구자들에게 프랑스로 이주할 것을 권유하는 서한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달걀 공급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한국에서 달걀을 더 많이 수입하겠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오늘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이 한국에서 더 많은 달걀을 수입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달걀 공급 부족의 대안으로 해외에서 달걀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다만 미국이 한국에서 달걀을 언제부터 얼마나 수입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롤링스 장관은 조류 인플루엔자 퇴치를 위해 치료제와 백신 연구 개발에 최대 1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금은 백신, 치료제 개발 업체와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인 주정부, 대학 등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파코이마 지역에서 주택이 폭죽 사고로 인해 폭발해 한 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폭탄을 맞은 것처럼 주택이 산산이 조각나 있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쯤 13,500블락 레밍턴 스트릿의 한 주택에서 폭발 사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부상자가 올해 40살 남성으로 화상을 입어 중태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붕괴된 집에서 또 다른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반려견 4마리가 갇혀 있었고 이 중 3마리는 구조됐습니다. 소방국은 불꽃놀이 폭죽 폭발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30대 여성이 스쿨버스에 난입해 14살 소년을 폭행해 피해 학생의 코뼈가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TV 주연우 기자입니다. 사건은 지난 6일 인디애나폴리스 인근 워렌타운십에서 발생했습니다. 36세 라티 헨츠는 17살 딸과 함께 아들이 탑승하는 중학교 스쿨버스에 난입해 8학년 남학생을 심하게 폭행해 피해 남성의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공개된 영상엔 스쿨버스 운전사가 가 여성 헨츠에게 부모는 스쿨버스에 탑승할 수 없다고 외치는 소리도 들립니다. 하지만 헨츠는 운전사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쿨버스에 탑승할 것이라고 소리를 친 뒤 올라탔고 운전사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헨츠와 그녀의 딸은 스쿨버스에 탑승해 있던 학생들이 공격을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되려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가해자들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도 피해 학생에 대한 폭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헨츠는 버스에서 내리면서도 학생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다 부셔버릴 것이다. 너희 같은 애들 때문에 지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헨츠는 경찰에 피해 학생이 수주 동안 아들을 괴롭혔으며 사건 발생 하루 전 자신의 아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학교 측에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멕시코 혼혈로 알려진 피해 학생은 조사에서 헨츠 아들이 자신을 먼저 괴롭히며 인종차별적 농담과 함께 이민세관 단속국의 체포와 관련한 언급을 하며 자신을 놀려서 갈등이 생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메리온 카운티 검사국은 18일 가해자 헨츠를 강제 구금, 중상해 폭행, 협박 및 불법 침입 등 4가지 중범죄로 기소했습니다. 헨츠의 두 자녀도 조사를 받고 있으며 폭행 관련 형사기소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한인 경제인과 봉사단체들이 높아진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할리우드 유명 영화들의 주제곡 등 한인들에게도 익숙한 음악들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통해 펼쳐집니다. 미국 국가연주에 이어 한국의 애국가도 울려 퍼집니다. 한국에 뿌리를 둔 미국의 한인 상공인 470여 명이 어제 저녁 골든글로브 시상식 개최 장소로 유명한 베버리 힐튼 호텔에 모였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높아진 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가 커간다는 거,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메인스트림에도 보여줘야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나. 한인 상공인들은 인기 있는 K-팝에 맞춰 신나는 무대를 선보였으며 다 함께 구호를 외치며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인 커뮤니티를 빛낸 각계 인사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는데 올해의 CEO에는 PCB 헨리김 행장이 수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이 상은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시는 수많은 상공인들과 함께 받는 상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50년의 역사를 보유한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 라이온스 클럽의 행사가 열렸습니다. 라이온스 클럽 회원들은 오늘 행사에서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달려온 선임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올 한해 다양한 봉사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4월과 5월을 기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많은 장학금을 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주요 단체들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며 한인들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각 한인 단체들은 올 한 해도 한인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유럽연합이 대미 보복관세 1단계 시행을 열흘 앞두고 이를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려던 대미 보복관세 1단계 조치를 연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우선 다음 달 2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내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다음 달 중순까지 미국과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그때 지체 없이 보복관세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his approach would allow us to deliver a firm, proportionate, at the same time robust and well-calibrated response to U.S. measures. 당초 이유는 지난 12일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가 발효되자 두 단계에 걸쳐 미국산 상품에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의 1단계 조치는 버번 위스키와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등 우리 돈 약 12조 원 상당의 상징적 미국산 상품에 최고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어 2단계 조치는 약 29조 원 규모의 미국 공화당 텃밭 상품을 겨냥해 관세를 매기겠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품목은 회원국과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까지 확정하기로 했었습니다. 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단계 조치에 포함된 위스키 관세를 문제 삼으며 와인을 비롯한 모든 EU산 주류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섰습니다. EU가 1단계 보복 관세 시행을 불과 열흘 앞두고 이를 연기한 건 일부 회원국과 와인 등 관련 업계에서 제기한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한 발 물러선 뒤 미국 측과 추가 협상 시간을 벌려는 의도로도 해석됩니다. EU 집행위 내부에서는 이후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복관세 대상 품목을 신중히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한 30일 부분 휴전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동의는 하지만 후속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조빈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20일 러시아 서부 사라토프에 우크라이나군이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가했습니다. 옌겔스 공군 기지 내 탄약 저장고와 석유 저장 시설을 노렸습니다. 러시아군은 밤새 러시아 곳곳에 날아든 드론 130여 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러시아군도 우크라이나 키이우와 자포리자 등을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지난 18일 러시아와 미국이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국한한 휴전에 합의한 데 대해 우크라이나는 원칙적으로는 지지한다면서도 후속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격 금지 대상 등 구체적인 휴전 조건에 대해 24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І інфраструктурні речі, як залізниця, а також ми будемо говорити про портову інфраструктуру. Я не знаю, що підтвердять партнери, але ми підготуємось до цієї зустрічі Саудівської Аравії. 같은 날 러시아 대표단도 사우디에서 미국 대표단과 만납니다. 러시아는 상원 국제문제위원장과 연방보안국 고문으로 새롭게 협상단을 꾸렸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부분 휴전의 후속 단계로 거론됐던 흑해 안보 문제도 의제에 오릅니다. Президенты говорили также о возобновлении Черноморской инициативы. Там очень много тоже нюансов, которые нужно обсуждать. Ну и другие также аспекты, связанные с украинским урегулированием, которые стороны посчитают необходимым. 협상을 앞두고 러시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계속 무기를 지원하는 건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어긋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캘리포니아주 노력의 일환으로 주민들은 다음 달 전기, 가스요금에 대한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최소 $35에서 최대 $259, 대부분 $56에서 $81를 환급받게 될 전망입니다. 가스요금 환급액은 $54에서 $86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회사에 따라 크레딧은 달라지게 되며 액수에 따라 요금 전체 또는 일부가 크레딧에 의해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유틸리티 회사별로는 PG&E가 $58 23센트, 남가주 에디슨사 $56 등 차이가 있어 평균 크레딧은 $137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노숙자 수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노숙자 서비스국 라사는 약 한 달 전에 실시한 올해 노숙자 전수조사 예비 결과를 공개했는데 노숙자 수는 2만 9천여 명으로 지난해 3만 2천여 명보다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LA 노숙자 서비스국은 이번 예비조사 통계 분석이 완료되면 노숙자 수는 전체 5에서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A 노숙자 서비스국 캘럼 사무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가 매우 고무적이라며 2년 동안 노숙자들을 줄이는 데 집중한 것이 이번 결과를 통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숙자 전수조사에 대한 최종 집계 결과는 수개월 후 나올 전망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